안녕하세요. 보험의 보상과 배상에 대해서 누구보다 쉽게 설명해주는 보상튜브의 손해사 형사 김사정사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실제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고 영상을 보고 같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사고 개요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모군은 13살 중학생으로 또래 친구들 7명과 렌터카인 차량을 절도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대전까지 160km를 절취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수배 차량 검색 시스템에 의해서 경찰이 추격을 하니 이를 도망가려 하다가 학비를 벌려고 퀵서비스를 하던 대학생을 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생이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먼저 이 사건은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을 나눠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적 책임을 보건대 13살의 학생으로 촉법 소년에 해당하게 되죠. 이러할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연좌제가 금지된 나라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 용인 캣맘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부모는 형사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사안의 경우에는 별도의 형사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진 않습니다. 가까운 나라인 일본에서도 이런 소년법 관련된 많은 고민들이 있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된 영화 한 편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나가스마 테츠야 감독이 만든 고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관련 영상을 찾아서 한번 꼭 보시길 추천합니다. 자, 그런데 민사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체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사고 관련된 언론 영상들을 보니 이 친구가 퀵서비스 기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퀵서비스 기사가 일사전속인지 여부에 따라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퀵서비스 기사는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 근로자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본사안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부터 먼저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산재보험은 가입 유무 관계없이 적용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적용제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서로 중복 보상 관계는 아니지만 추가 보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배상책임보험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은 피해자라고 해서 반드시 가해자 쪽 보험만 확인할 건 아니고요. 피해자 쪽 입장에서도 어떤 보험들이 적용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본 사안을 가해자 측의 보험과 그리고 피해자 측의 보험을 나눠서 모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보험 관련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와 책임질 사람이 과연 보험이 적용되는가,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판단을 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해자부터 보도록 합시다. 이제 이 친구는 만 13세 이하의 미성년자죠. 이러할 경우 가해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책임 능력이라는 것을 보고 있어요. 이 책임 능력이라는 건 단순히 사리 판단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법률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있는지 본인이 판단할 능력이 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세 이하의 경우에는 책임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 이건 민법 755조의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에 대해서 깊숙이 다룬 것보다는 쉽게 설명하면 이러한 책임 무능력자가 지는 책임에 대해서는 법정 감독 의무자가 책임을 대신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법정 감독 의무자가 대표적으로는 부모가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부모가 물어줘야 되는데 부모의 어떤 보험으로 이를 담보할 수가 있을까요? 부모가 개인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보험에는 면책사항이 있어요. 항공기, 선박, 차량의 소유사용 관리 경우에는 원인의 직간접 여부를 묻지 않고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보험이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바로 자동차 보험으로 넘어가 봅시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자료를 보니 이 차는 렌터카네요. 높은 확률로 전국 렌터카 공제에 가입되어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렌터카의 경우에는 대부분 보험이 잘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사안의 경우에는 13세의 소년이 차량을 절취해서 사고를 낸 경우죠. 그러면 이 렌터카 보험에서 무엇을 가장 중점으로 봐야 할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험의 가부를 판단할 가장 핵심 키포인트는 렌터카 운전자의 키 보관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13세 소년과 렌터카를 빌려 쓰는 사람의
두 가지 입장에서 모두 판단을 해야 해요. 만약 운전자가 키를 시동을 걸어둔 채로 꼽아두고 그대로 방치를 하였다든지 차량에 문을 개방해 놓는 등의 관리 부주의에 있어가지고 중과실이 적용이 되면 이 운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결국 13세 소년이 운전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보상할 필요가 없지만 렌터카를 빌려 쓴 사람에게 책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보험회사는 손해액의 전체를 보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보험의 이론으로는 자동차 보험의 피보험자 개별 적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3세 소년의 배상 책임으로 보험회사가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렌터카를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 보험회사는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할 경우 13세 소년의 부모에게 보험회사는 보상 이후에 구상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피해자 측의 입장에서 사건을 다시 보도록 합시다. 피해자 입장에서 렌터카 차량을 빌린 사람의 키 관리 상태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단 정부 보장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전에 한번 설명한 것과 같이 정부 보장 사업보다는 무보험차 사고담보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와 같이 무보험차에 의해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나에게 보상을 해준 후 상대 측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이 보험은 피해자가 자기 명의 또는 부모의 명의로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정부 보장 사업보다는 이 무보험차 사고를 검토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피보험자가 가입한 상해보험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이륜차 부담보 특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퀵서비스와 같이 이륜차를 지속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상이 일단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보상튜브의 사건 해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젊은 청년이 다친 사고는 저도 정말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말한 사람 때려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용돈 마련하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생이라는데 저도 대학 시절을 고학생으로 보냈던지라 더 마음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다음 생에 세상에서는 좀 더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이상 보상튜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상튜브를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으로 응원해주세요. 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